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어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하는 발대식이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인 행사가 울산에서 개최된 데는 무엇보다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을 뜻하는 리전과 종결의 뜻을 지닌 앤드의 합성어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소기업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레전드, 그리고 50 플러스는 지역 경제의 중소기업의 비중을 50% 이상 가지고 가자는 의미로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 발대식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레전드 50 플러스 발대식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 그리고 지속 성장을 위해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발족된 지방시대위원회도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산업, 친환경 바이오 산업 등의 초광역권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대식은 레전드 50 플러스에 대한 울산시 사례 발표와 각 시도 참여 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 배지 전달식, 업무 협약식, 그리고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국 규모의 발대식이 울산에서 열린 데는 그동안 울산시가 펼쳐온 친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시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에 자동차 부품 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 프로젝트가 선정돼 올해부터 매년 300억 원씩 3년간 총 9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리 울산은 다가올 미래차 전환에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전환화 또 해외 판로 개설 등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를 바탕 삼아 지역 특화 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125개 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정책자금 지원, 스마트 공장 등 6개 부문별 지원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레전드 50 발대식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어제부터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울산 출신 6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 254명의 지역구와 46명의 비례대표 등 300명은 어제부터 공식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의원들이 희망하는 1순위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경우 김기현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를, 박성민 의원은 산자위를, 서범수 의원은 국토교통위, 김상욱 의원은 행정안전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환경노동위를,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국토교통위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남구갑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변호사가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은수 변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9일자로 임기가 끝난 서은숙 최고위원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중국 텐진시 공안국 대표단이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텐진시 공안국 천위동 부국장 등 일행 6명은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AI 범죄 등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노하우를 공유하며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국경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울산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한 텐진시 공안국 대표단은 선진화된 울산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적용 기술을 체험하고 첨단 교통관리 체계와 운영 방법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울산시는 관광 약자를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교통환경 개선과 오감만족 터치투어 구축 등 무장애 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이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4월 문체부 주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에 선정돼 2026년까지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강화, 축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부착된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무장애 미니밴과 무장애 시티투어 버스 운행 등의 교통 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과 북구 진장동, 면촌동 일원 등 전체 0.14제곱킬로미터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어제자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 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더 효율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친환경 수소트램. 울산시가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 기본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기본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경유지는 태화강역에서부터 공업차목탈이 문수경기장, 울산대학교 신북교차로까지 가는 이번 공청회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본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시작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도 진행됐습니다. 지금 6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수립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이 계획이 울산 교통 인프라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북구 해외 선진지 견학단이 어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체코 공장을 찾아 주요 정책 사업과 관련한 벤치마킹과 산업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견학단은 전기차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주행시험 테스트 운행 차량에도 탑승해 현지 생산 차량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견학단은 프라하에 있는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이 체코에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와 계열사, 한국협력업체 17개사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울산 지역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늘봄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83.4%,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는 81.2%로 나타났습니다. 재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엔 93.1%가 다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엔 울산 지역 늘봄학교 도담 참여 학부모 557명 중 28.5%인 157명이 참여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5명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23억 원 상당을 뜯어낸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서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23억 4천여만 원을 뜯어냈으며 피해자 중에는 A씨의 말에 속아 퇴직금 등 11억 원을 건네고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6억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울산에서 마약성 양귀비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텃밭에서 자란 양귀비 270주를 적발해 70대 부부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와 중구에 있는 다른 주택에서도 잇따라 양귀비가 발견돼 양귀비를 모두 압수 조치하고 재배에 고의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양귀비와 대마초 재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를 중범죄로 처리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등산객이 많은 봄철을 맞아서 지난 4월 6일부터 실시해온 간헐제 정상에서의 산악전문 의용소방대원 전진 배치 활동을 어제자로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악전문 의용소방대는 이 기간 동안 현장 처리 34건, 이송 8건, 구조 2건 등 44건의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봄철과 같이 등산객들이 몰리는 가을철에도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를 전진 배치해 각종 산악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의 한 주민협의회 회장이 마을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장직을 유지하려다 이 법원으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직 유지를 위해 지난해 정관 개정까지 시도했다가 무산됐었는데 이 주민협의회 또다시 정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원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총회가 열리는 이유는 정관 변경 때문.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임원을 할 수 없거나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조항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대신 주민협의회 업무와 관련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업무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꾸면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바꿔서 해야 되는지. 지난해 무산됐던 정관 개정을 또다시 추진하는 건데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회장 A씨에게 유리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A씨는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지만 정관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을 바꾸려 시도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아 울산시로부터 반려됐습니다. 현재 A씨의 회장 선출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돈이 뭐 1, 200 있는 작은 단체 같으면 신경도 안 쓰지만 서생면 전체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때 또 그걸 누가 수습을 할 것이고.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원 2,300여 명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발송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봐도 위임 변조도 가능한 거고 이러면 내가 한 2,000장 프린트해서 회원 리스트 제가 적어가지고 하면 끝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할 거냐고 이거를. 이에 대해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전 집행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안이고 개정안 내용도 현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무가 정지된 회장 A씨 등 서생면 주민협의회 전현직 임원들 상당수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관 개정인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취업 희망 교실을 지난해 한 번에서
올해 4번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취업희망교실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를 방문해 직무 체험을 하는 행사로 오는 6월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2명과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동평중학교가 어제 체육관 증축과 역도 훈련장 3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관 늘체험관은 1층에 주차장 70면을 조성하고 2층엔 매트를 깔아 요가와 에어로빅 등 실내 체육활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역도부 훈련장은 공간을 재구성해 훈련장 이외에도 화장실과 샤워장, 휴게실 등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한편 늘체험관 1층에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야간과 주말에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어제 우수자원 봉사자들에게 골드증을 수여했습니다. 우수자원 봉사자는 최근 2년 동안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남구청은 이 가운데 300여 명을 선정해 우수자원 봉사자증인 골드증을 발급하고 최상위 30명에 대해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골드증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무료 입장, 구립교향악단 연주회 초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주경찰서가 지역 치안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온산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출범했습니다. 온산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올해 처음 법정단체로 출범해 3,5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온산 지역의 자발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게 됩니다. 자율방범대는 중국인과 베트남인 47명으로 구성돼 매주 1, 2회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야간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